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 그래서 편의상 제조사는 지금 통일하고 있고, 음, 2070 벤투스, 보통 이거 정도 9700K에서는. 그래서 지금 내가 9700K에 G390 게이밍 엣지, 그리고 램 16기가, 그리고 RTX 2070, 그리고 M.2 500기가 4테라 하드, 그 정도 껴놓은 게 지금 255예요. 그리고 만약에 9700K에서 메인보드를 더 좋은 거를 쓰고 싶다. 그러면요, MSI에서 그 G G390 G390 에이스 등급이 있어요. 갓나이크 다음으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9700K에서 오버클럭 할 사람들은 이거 G390 에이스를 꽂으면 되는데, 그러면 270대로 올라가고요. 그 설마 9700K에 딱 갓나이크 꽂는 사람 없겠지? 갓나이크에 딱 9700K 꽂는 사람 있을라나? 있으면 변태. 있으면 변태. 왜냐면 9700K에 딱 갓나이크 꽂으면 300대가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갓나이크를 꽂았으면 보통 이 사람들은 9900K 쓸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9900K에. 그리고 9900K 쓸 정도면 보통 2080을 꽂죠. 보통 2080 보통 꽂죠. 그리고 보통 이 사람들은 벤투스 안 써. 어, 벤투스 등급이 있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트라이프로즈 쓰죠. 9900K 쓰다 쓸 사람들은. 근데 9900K도 지금 72만원까지 내려갔어요. 메인보드가 더 비싸, 갓나이크가. 그래서 9900K를 조금 그래도 좀 약하게 쓸 사람들은 G390 에이스 가면 되는데, 최상으로 뽑고 싶으면 갓나이크 가시고, 그리고 그 지금 램이 16기가인데 이 정도 한 사람들이 366만원대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9900K 쓴 사람들은 36기가까지 갈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제 이게 390만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SSD를 1테라로 올린다. SSD를 1테라로 올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400이 넘어가지. SSD를 1테라로 맞추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1테라를 맞추면 430. 하나 안 뺐구나, 내가. 그러면 딱 400만원 조금 넘기고요. 보통 9900K를 쓰면 해서 400만원 조금 안 되거나 400만원이 더 되거나 쓰는데, 문제는, 자, 여기서 정말 극강 오브 극강 RTX 2080 Ti를 낄 사람들도 있어요. 2080 Ti도 그리고 놀랍게도 벤투스가 있고요. 여기는 그리고 라이트닝이 있네. 2080 Ti는 라이트닝이 있어요. 보통은 이거 트라이프로저 끼고 그러면 이게 484만원대인데, 그 라이트닝을 끼면 이게 544만원까지 올라가. 뭐 그렇고요. 그
보통 그래서 이 요 라인업까지는 보통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거보다 갓코어 시리즈 근데 이 코어 X 시리즈 그런 갓코어 시리즈는요 그 더 비싸요. 그 뭐냐 인텔 코어 X 코어 X 지금 9900X가 스카이레이크네. 지금 준비 중인 거 없나? 응. 이거는 CPU만 138만원이고요. 그리고 그 X299에 MSI 크리에이션 MSI가 이거밖에 없거든. X299에서 좀 더 싼 걸 써도 되는데 제일 좋은 게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터용. 근데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9900K가 따로 나온 거고요. 9900X까지 쓰고 라이트닝 그리고 이 사람들은 HDD 4테라 4테라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10테라 쓰죠. 14테라 이게 659만원이고 이 사람들은 천하트 시소니 것만 볼까? 시소닉 천하트 골드 효율부터는 있는데 그 티타늄이 있고 플래티넘이 있네. 네 이거 그러면 이게 700만원대 정도 라인업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램을 이렇게 끼진 않지. 이 사람들은 더 좋게 껴야지. 뭐냐 이 사람들은 이거를 쓰겠죠.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64기가를 끼죠 보통. 그러면 750만원대. 근데 풀뱅크 하면 868만원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AMD에서 X399로 맞춰보면 X399로 MSI에서 크리에이션 개비싸죠. 그리고 스레드리퍼 자 스레드리퍼 2950X 쓸 사람들은 보통 이 정도 가격이에요. 843만원대. 근데 2990WX 와 거의 1000만원이네. 뭐 이 1000만원대 가격까지 근데 쓸 사람이 있나요? 뭐 그냥 이렇게 해본 거예요. 뭐 그렇단 얘기예요.
싶어지는 걸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 가시도 천장미처럼 헤어날 수 없을 걸. 거울 저편에 아름답게 펼쳐진 위험한 rainbow. 시간을 멈출 수만 있다면 I can freaking 날아올라. 불꽃빛으로 가득 물들여 매일 밤 네 곁에 영원히 잠들 수 있게. I can make it 더 다가와 내 모든 꿈을 다 가져가. 조용히 그 속에 숨어 널 데려갈게. 잃어버린 꿈도 차가워진 네 손끝에 아무도 모르게 내 꿈속으로 벗어날 수 없어. I can't fake it 멈추지 마. 내게서 멀어지려 하지 마. 넌 이 꿈속에서 영원히 잠들 수 없어. I can make it 날아올라. 내 모든 아픔 다 가져가. 조용히 그 속에 숨어 널 데려갈게. It's like a big black car in my heart. I'm trapped in the nightmare. 자, 빅뱅넷 청정구역. 빅뱅넷 청정구역 소리 듣는 태양씨 군 생활 근황. 아, 이미 그거 끝났어요. 아는 동생 짜준 거 방금 막 끝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게임 뭐 큰 거 안 하고 뭐 그럴 거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걔가 사진 폰카를 좀 많이 찍거든요. 폰으로 사진을 좀 많이 찍어가지고 그건 사진 보관 이런 거 좀 많이 하고 가끔 막 뽀샵하고 막 그럴 거 같아. 여자이니까 뽀샵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i5에다가 그 그래픽 카드는 이번 세대 중에 가장 지금 제일 싼 등급 1660 그걸로 그냥 견적 짰어요. 태양씨가 유격 마지막 날 장기자랑의 시간에 단독 콘서트를 열어서 헐.
네, 대탑이요. 아니요. i5에다가 GTX 1660 꽂으면요 150 정도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그 사진 하나 띄워줄까요? 내가 방금 견적 짠 거? 사진 파일 있는데 잠깐만요. 조립식이에요. 조립식인데 왜냐면 이게 CPU 가격이 완전 떡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건데 CPU 가격이 완전 떡상해가지고 그 일단은 케이스는 그리고 안 맞췄어야지. 왜냐면 케이스는 개치여가지고 그 또 이제 여자이면 보통 이쁜 거 고르잖아요. 자 이게 그 어떻게 지금 140대가 나왔는지. 자 일단은 9600K에다가 근데 이제 메인보드를 조금 싼 걸로 내릴 수는 있기는 해요. 굳이 G390 말고 B360 등급으로 갈 수도 있어요. R5면. 그리고 얘가 사진을 좀 많이 볼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램을 지금 32기가로 꽂아준 거예요. 램을 32기가로 꽂은데 이걸 램을 한 16기가 정도로 내리면 그래도 그러니까 굳이 전문 사진사가 아니면 32기가까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32기가를 꽂아도 140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150은 안 넘어요. 150은 안 넘고요. 그 다음에 GTX 1660 등급 중에서 제일 싼 등급으로 맞춘 거예요. MSI 그래픽 카드 등급이요. 세 등급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싼 등급이고요. 28만원. GTX 1660. 근데 이제 아마 1650이 나올 거예요. 1050 Ti에 아니요. 1660은요. 1060 6기가 다음 세대예요. 1060 6기가 다음 세대 생각하면 돼요. 하여간 그렇게 맞췄고 그 다음에 지금 저장 용량을 좀 많이 넣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140대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140대. 그냥 걔는 그래도 직장인이고 그래가지고 뭐 한 달 월급에 한 몇십 퍼센트 정도 조금 아마 한두 달 정도 조금 그냥 좀 먹고 싶은 거 좀 아끼고 다니고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정도의 가격이긴 하죠. 보통 가정용 PC는 한두 달 월급 정도 다이어트 하면 감안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해요. 가정용은.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용에서 우리 애는 게임 시키더라도 좀 가벼운 거, 뭐 비싼 거 안 사줄 거다. 게임 한다고 해도.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게 있어. 엄마랑 아빠들이 자식들 컴퓨터 PC 견적 맞춰주려고 하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막 게임하고 싶다고 하면 게임하고 싶어 할 거 알고 게임용으로 맞춰주려고 하면 막 이 정도 막 이래. 그러면 이제 막 돌려받는다? 우리 애는 게임 안 시킬 거예요. 근데 당장에 게임 안 시킨다고 쳐요. 근데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봐. 좀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럴 거 대비해가지고 최소 CPU하고 메인보드를 자식들 사줄 때는 좋은 걸 사줬다가 뭐 대학 가면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해주든가 그런 식으로 가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옵션 타협 보고 게임할 수 있는 정도가 이 i5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걔는 게임을 안 할 거라서 진짜로 걔는 진짜 게임을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 i5가 i5도 요즘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이 140만원대로 이거 맞춘 거면 나름 선방한 거예요. 140 정도 스펙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일단 순정 상태 자체도 굉장히 좋은 사양이어가지고 하여간 뭐 그렇고요. 그리고 게임을 풀옵션으로 하고 요즘 나오는 게임을 좀 그런 국민 옵션 정도로 하는 거면 이 9600K가 괜찮은데 왜 9600K를 괜찮다고 하냐면요. i5가 8세대부터 6코어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엔간한 게임 국민 옵션 정도로 할 거면 i5도 괜찮아요. 근데 좀 고사양 게임 풀옵션 할 거다 하면 최소 i7 가야 돼요. 최소 i7이고 그런 게임을 원컴 방송을 할 거다 하면 i9 가야 돼요. 인텔 기준이에요. 이거는 인텔 기준은 그렇고 AMD 기준에서 2700X로 원컴 게임 방송을 하려고 하면요, 일단 게임 옵션은 타협을 봐야 돼요. 왜냐면 그 CPU 기본 성능 자체가 인텔 쪽이 좋은 2700X는 코어 숫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딸리거든요. 그리고 AMD에서 배그를 할 때 기준은요, 하다 보면 간헐적으로 프레임이 끊겨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일단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게임들은 보통 코어가 많아서 유리한 게 아니고요, 그냥 CPU 기본 성능이 좋아야지 유리해요.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게임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게임용으로 AMD를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AMD를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을 좀 아껴가면서 작업 효율이 좋은 거를 사고 싶을 때 AMD를 가는 거지. 작업 시장을 먹는 거죠. 그렇다고 봐요. 뭐 고수가 산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래. 왜냐면요, 그러니까 좀 돈이 있으면 인텔 사도 되는데,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기계도 만질 줄 아는데 돈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돈이 넉넉하지 않은데 내가 어느 정도 옵션 설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성능 끌어올릴 수 있어. 그러면 AMD 가도 돼요. 근데 그런 거 만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비추인 거죠. 그리고 AMD에서 그래픽카드를 RTX 2080을 끄면요, 그래픽카드가 열일을 안 해요. 그래픽카드 벤치 영상들 보면요, 그래픽카드 로드율이요, 만땅이 안 돼요. 요만큼만 일하고 요만큼 놀아요. 아무리 극강으로 돌려도. 그러니까 아무리 최대한 끌어올려도 그게 밸런스가 있어. 그 밸런스가 있대요. 몰라, 뭐 님이
그러니까 바이오스 옵션을 해서 열일을 한다고 해도 2080이면 될 수도 있어. 근데 2080 Ti는 안 될걸요? Ti는 안 될 거야 아마. TI까지는 아마 한계가 있을 거야. 모르겠어요. AMD가 다음 세대가 나오면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밸런스를 지금은 아마 진짜 극소수의 사람 아니면 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2700 시리즈하고 2600 시리즈하고 그 배그에서는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텔 살 돈까지는 없고 그래서 AMD를 살 건데 AMD로 뭐 그건 다코어 작업을 안 하고 게임을 할 거다. 그러면 그냥 2600 시리즈. 근데 작업도 좀 할 거다 하면 그러면 이제 2700X죠. 새파란 하늘인데 새빨간 마음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 아냐 느낌이 왔다니까. 아, 오늘 하나뿐인 내 편 못 보네. 스케줄 문제 때문에. 내일은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못 보네요. 내일 끝나잖아고. 하나뿐인 내 편 내일 끝나잖아요. 너라는 사람 때문에 맞지 나 그런 거 맞지. 세상 모든 빛들이 쏟아진 거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그렇게 두 회사가 서로 막 그 세대 다음 세대 올라가고 다음 세대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견제라도 하니까 서로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근데 좀 가격 차는 지들 로열티인가?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애초에 AMD가 그 저가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술적으로 인텔 코어의 그 부스트 속도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만들다 보면 좀 한계가 오는 것 같아.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CPU 부스트 클럭 2.8GHz짜리를 쓰고 있는 나는 뭐 지금 상황에서 몇 세대를 사든 i7 1세대가요 i3 8세대보단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텔이 8세대 때 코어 그 프로세서별 등급별 코어 개수를 팍 늘려버리는 바람에 i3 8세대보다 못하게 된 거야. i7 1세대는. 몰라, i7 7세대는 모르겠어요. 7세대는 4코어 8세대니까. 중에서 클럭 속도가 그래도 7세대는 좀 빠르니까.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i3 8100보다도 안 좋은 i7 862. 그래서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좀 그 쓰던 걸로라도 8700K 꽂혀 있는 걸로 준다고 하면 그거라도 일단 받겠는데 누구 후원해줄 사람 없나? 알고 싶은데 저기 해요 널 봐야 내가 볼 확실한 미래마저 조금씩 더 가까이
그리고 사실 i9 9000 2700X나 i9 9900K 정도는 원컴 게임 방송을 해도 되긴 해요. 물론 2700X는 옵션 좀 타입 좀 봐야 되고. 근데 그 타입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PC를 갖고 있으면서도 투컴으로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 시청자들한테 게임을 진행하는 화면 그대로 거의 프레임 손실 없이 보여주고 싶어서 그 캡처 카드를 써가지고 송출용 PC를 따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이거 윤댕님은 원컴이 확실하고 대도님은 원컴인지 투컴인지 모르겠어요. 대도님은 원컴인지 투컴인지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송출용은 2950X 세계 최초로 아마 그렇게 쓸 거예요.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대댕부 부분이 최근에 컴퓨터 샀다는 게 유튜브에 대놓고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사양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아니 내가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이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그 지표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생각을 한 거죠. 누가 편견 갖고 있다 그래? 아니 뭐 내가 AMD 욕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보낼게 그래야 네가 떠오를 수 있게 근데 이제 내가 그런 거야. 요즘 유튜브에다가 PC 견적 올릴 때 내가 댓글을 막아놓는 이유가 그래요. 님 같은 경우가 댓글을 달 때는 그래도 막 공격적인 댓글을 안 쓰는데 그런 AMD 매니아들 중에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공격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동영상 올릴 때는 댓글을 막아놔요.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막 그런 거야. 다른 유튜버들이 막 PC 맞췄다고 PC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거봐 내 그렇다니까. 본인도 인텔 쓰잖아. 응. 그냥 그래가지고 유튜버들이 막 새로 PC 장만했다고 유튜브에 올리면요. 그럼 나 컴퓨터 좀 알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요. 아는 척하면서 댓글을 다는데 아니 유튜버가 그 컴퓨터를 그렇게 장만을 하는 배경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쓰는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쓰는 거지 굳이 또 뭐냐 그거 댓글 다는 사람은 자기들이 그렇게 고급 사양을 쓰는 것도 아니면서 유튜버보다 더 안 좋은 거 쓰면서 괜히 더 좋은 부품 있는데 더 좋은 부품 뭐 이런 거 안 쓰냐 뭐 PC가 논다 뭐 이러면서 댓글 달고 막 그렇게 막 괜히 지들이 그렇게 안 쓰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댓글을 하면서 거기에다 공격적인 욕들을 섞어가지고 막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튜버들이 아니 왜냐면 최근에 어떤 여자 유튜버분이 AMD 2700X를 마련했어. 그러니까 그 댓글이 그런 게 막 달렸나봐. 왜 램을 시금치 달았냐? 왜 램을 시금치 달았냐? 램 오버클럭 안 하냐? 뭐 그래가지고 그 유튜버가 결국 램 또 샀거든요. 그 G스킬로. 그리고 왜 메인보드 B450 쓰냐? X470 안 쓰냐? 또 왜 메인보드 X470 찍었더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시청자들한테 뭐 그렇게 놀아놔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JJ님인가 그분도 그 PC 업그레이드 막 그런 하울 영상 올렸더니 막 그 뭐 9천 몇백 K 쓰면 몇백 K 쓰면서 왜 오버클럭 안 하냐 뭐 이런 댓글들 또 달았나 봐.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아니 자기가 그래서 그 컴퓨터 파는 사람들도 동영상 올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사양 소개하면서 이거는 이 시스템을 주문한 고객분이 오버클럭 요청을 안 하셨다. 그래서 순정으로 내드린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또 댓글로 아니 왜 그러면 그 아깝게 왜 그 견적을 맞추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와. 꼭 그런다니까. 맞고 지들이 그렇게 안 쓰면서 훈수를 둬. 수율 자체는 시금치가 좋긴 하죠. 근데 시금치는 그 클럭 속도가 한계가 있잖아. 싼 거잖아요. 클럭 속도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 그래요? 더 이상 불러봤자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막 고성능 램이 아무래도 대부분이 이제 G스킬들을 많이 싸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그런 거 G스킬이 디자인이 약간 좀 감성형이네. 그 RGB 있죠? 그리고 은빛 나는 거 있죠? 그리고 금빛 나는 것도 있더라? 골드도 있더라? 응. 아무리 그래봤자 그 골드가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더라고. 조금도 끔찍하지 근데 그 램의 그거예요. 그 삼성 시금치는 딱 그 반도체 그 기판만 딱 만들고 더 안 붙이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거기다 이제 방열판을 붙이잖아. 근데 이제 그 RGB나 막 금빛, 은빛 이런 거는 기본 방열판에다가 괜히 또 그 튜닝 한 거야. 기본적인 방열판 더하기. 굳이 없어도 되는. 근데 그 감성 노리는 사람들은 또 그 튜닝 된 걸 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 예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었나요? 그 학부생 때 어떤 강사분이 그랬어요. 자기 친구 중에서는요, 자기의 전 재산의 50%를 마티즈 튜닝하는 데 썼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성능 튜닝이 아닌 뭐 꾸미는 거 튜닝. 자기 전 재산의 반을 마티즈 튜닝하는 데 썼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런 튜닝 할걸요? 않잖아. 됐어 이제 그만 꿈에 요즘은 그리고 그런 거 있대요. 그래서 그 램 꽂는 거 위에다가 아예 방열판을 거의 그 한 개 한 개씩 따로가 아니고 그 네 개를 다 덮을 수 있는 그 방열 키트가 있더라고요. 가끔. 근데 그거를 그 제품명을 내가 정확히를 몰라가지고. 깨어나 아무것도 모른 척 하지 말아줘 네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어도 어차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저기 해야 널 봐야 내가 볼 확실한 미래마저 뭐 공랭이나 수냉이나 그거는 뭐 하고 싶은 사람 맘이지. 근데 그 쓰고 싶은 사람 맘이긴 한데 그거 같아요. 그 약간 그 쬐끔이라도 온도 더 줄이고 싶고 쬐끔이라도 소리 덜 나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차이가 되게 미세한데
공냉하고 순행이 돈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어. 공냉보다 순행이 그런 효과가 더 좋은 건 맞는데, 아예 그 남순이의 그 900만원짜리는 그건 그냥 순행이 아니고 커스텀 순행이라는 거잖아. 커스텀 순행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그 900만원짜리면요, 그냥 i7, i9 컴퓨터 그런 게 아니고요, 코어 X야. 그 당시에 코어 X 가격으로 맞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대충 그 당시에는 i9이 그런 지금처럼 크리에이터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코어 X가 아니면 i7이 최고인데, 내가 보기엔 남순이 그 커스텀 순행은 딱 그 코어 X에다가 엔간한 거 뭐 풀뱅크 넣고 그래픽 카드 당시에 제일 좋았던 1080 Ti 꽂고, 그리고 커수 인건비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커스텀 순행은 이게 그 파츠 그 부품 가격이 물론 그 낱개 가격이 있어요. 근데 그 빌드를 짜기 나름이거든요. 그 빌드에 따라서 그 관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그거 많이 쓸수록 또 인건비 더 들어가잖아. 그래서 가격이 랜덤이에요. 그냥 뭐 그런 거고. 아마 그 윤댕님의 커스텀 순행은 아마 그 커스텀 빌드 자체는 아마 그렇게 그 도구는 아마 많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ITX 사이즈니까. ITX 사이즈라서 다만 이제 좁은 데다가 넣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아마 부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ITX 사이즈는. 그렇고, 그래서 그 ITX 사이즈 커스텀 순행이 한 그 500대가 나왔대요. 왜냐면 그 500대가 나온 이유가 그래픽 카드가 RTX 2080이었고, 그리고 케이스가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500대가 나온 거야. 근데 그 고수알, 공랭을 할 줄 모르네. 공랭으로도 수냉사들이 때릴 수 있다 하는 사람이,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사람 크라켄 일치형 수냉 쿨러 달 수도 있어요. 자기는 몰라, 자기는 싸게 사서 달 수도 있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씩 더 가까워져 잡으려 할수록 녹투아? 그 사람 누군데요? 왜냐면 딱히 믿음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멀어지고 있어 잔뜩 겁이 나서 나서 기다리고 있을게 타는 심장이 버티지 못해 나를 전부 다 보낼게 그래야 네가 떠오를 수 있게 해 기억 속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요즘 혹시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쿨러마스터에서 나온 케이스 있죠. 뭐냐, H500인가 뭐 메시 나온 거. 메시하고 글라스 선택할 수 있는 거. 완전히 뭐냐, 윗면 앞면 다 타공으로 뚫려 있는 거, 메시로. 그게 지금 내가 쓰는 그 케이스보다는 조금 비싼 거잖아요. 조금 더 큰 케이스에 좀 더 비싼 그런 비슷한 형식이잖아요. 그거는 앞에 있는 펜 자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메시 케이스는 일단 펜 자체가 커서 그 정도 케이스에는 굳이 순행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케이스기는 한 것 같아. 근데 그거 있어요. 이게요, 케이스가 크면요 펜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메인보드가 ATX나 더 엑스트라 ATX 이런 큰 사이즈가 아니면 조그만 사이즈의 메인보드를 쓰면
굳이 큰 케이스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면 큰 케이스가 그 뭐냐 발열 줄일 수 있는 게 큰 케이스가 더 힘들어요. 케이스가 크면 그만큼 팬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굳이 메인보드가 조그만 거면 케이스를 큰 걸 쓸 필요는 없다는 거. 그거는 맞는 것 같아. 메인보드가 작으면. 계속 널 기억해 잠시만 내 얘기를 들어줘 네가 필요해 다와가잖아 대체 언제 어둠 속을 벗어나게 할 거야 뭐야 이거는. 꿈의 케이스요? 가격이 비싸요? 근데 꿈의 케이스라고 하면 내가 보니까 왠지 가격이 비싼 것 같다는 그런 것 같은데. 가득찬 찬란한 해안 두고봐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를 붙잡아줘 이건 시작하기 커세요? 기다리고 있어 내부 가네. 마지막까지 네 맘을 알고 싶어져 30만원 30만원 좀 심했다 저게. (30만원짜리) 케이스 안으로 먼지가 필터. 삶에 대한 열정이나 희망 따위는 없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숨쉬고 있음 몸이 건조하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란 깨어있지만 꿈속을 헤엄치는 기분 세상과 나의 끊임없이 계속되는 불협함은 코어 X급 넣어도 된다고? 기다치 맘의 문에 참을새를 걸었다 긴 외로움을 녹이쓴 키를 꺼내 들어 풀리지 않는 괴리감으로 나를 묶은 죽새가 내 목을 조여와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밤 근데 제온은요. 근데 제온하고 코어 X는 그 코어 속도는 막 그 9900K보단 느리지 않나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코어 X 스레드리퍼 이런 시리즈들은 그냥 코어가 많은 걸로 장점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코어의 속도 자체가 최고 속도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냥 코어가 많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제온용이나 제온은 진짜 서버용이고 코어 X나 스레드리퍼용은 솔직히 게임용은 아니야. 응. 근데 이제 방송용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죠. 코어 X면 코어 숫자가 많은 거면. 나는 관심이 필요해 나는 대화가 필요해 너의 손길이 필요해 작은 사랑이 필요해 점점 꺼져가는 두번 선에 불을 지펴줘 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그래서 이제 톡컴 쓸 때 그 뭐냐 그래서 정말 컴퓨터 비싼 거 쓰는 유튜버들은 쓰기는 해요. 그런 코어 엄청 많은 거용. 막 4K 동영상 만들고 막 그런 사람들. 끼지 못해 너에게도 그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해 주위를 서성거리며 너의 곁에 맴돌아 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섞이지 못해 너에게도 그녀 그 보니까 그 용호수님도 2950X인가 그 쓰는 거 같던데. 에게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해 주위를 서성거리며 너의 곁에 맴돌아
대신에 그분은 이제 방송은 안 하고 편집만 하니까 그래픽카드는 비싼 거 안 달았더라고요. 방송을 한 거면 그래픽도 비싼 걸 달았겠지. 파묻혀서 노래를 부른다 그리움에 파묻혀서 그래를 부른다 달빛이 날아줄까 외로운 이 밤을 별빛이 날아줄까 상처받은 맘을 괴로움이 파묻혀서 노래를 부른다 그리움에 파묻혀서 그래를 부른다 부하 70%? 근데 내가 보기에 그런 분들은 동영상 작업을요 2950X 쓴다고 하면 보통 그 다루는 동영상들의 해상도가 높을 거예요. 4K 뭐 이런 거. FHD급 동영상은 그 프로세서로 작업할 리는 없지.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대도님 방송도 PC 바꾸고 나서요. 그 방송 화질 자체가 올라간 것 같아요. 몰라, 대도님이 모니터를 아마 QHD에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도님 유튜브에 요즘 올라오는 동영상들 보면요. 토크 동영상 말고, 게임 동영상 있죠. 게임 동영상이 최소 QHD에서 4K인 것 같더라. 하여간, 동영상 화질이, 해상도가 올라갔어요. PC를 바꾸고 나서. 해상도가 올라갔더라. 확실히 그 업그레이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해상도로 올라가는 걸 보면, 그러니까 가끔 유튜버들 중에서 막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QHD 막 4K 이런 해상도들을 올리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극강으로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일단은 이 폰 자체가 4K를 찍을 수는 있어요. 이 폰 자체도. 근데 이 폰은 유튜브에서 재생을 할 때 QHD가 최상이에요. 유튜브에서 재생할 때는 이게 녹화는 4K가 되는데, 파일 재생은 4K가 되는데, 유튜브 앱 자체가 최대 해상도를 2K로 제한을 해놨어요. 이 모바일 앱들은. 아마 아직 모바일 유튜브 앱에서 동영상 4K 재생 안 될걸요? PC는 4K 재생 뭐 무난하게 되지만. 주위를 서성거리면 너의 곁을 맴돌아 배려가 두려워 섞이지 못하고 주위를 걷더라 인연의 사슬을 부러져 사람을 찾아 노래를 부르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세상을 떠돌아 넌 어디를 갔을까 날 버리고 멀어지 너와 저버리게 하다 모르는 곳으로 떠나가고파 사랑의 꿈틀이 나는 언제나 배고파 손가락질조차 그리워 관심조차 과분해서 사랑조차 사치스러워 언제부턴가 내 곁에 붙어 다니는 그림자가 달을 가릴 때 내 맘은 너를 그린다 난 끊임없이 주머니 외운다 내게는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두려워 보고 싶어 만지고 싶어 느끼고 싶어도 말없지만 내 습관 초라서 또 깨물어 난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섞이지 못해 너에게도 그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해 주위를 서성거리며 너의 곁을 맴돌아 난 여기에도 저기에도. 근데 그래요. 나도 이제 지금은 1080p 모니터를 쓰니까 아직은 FHD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FHD 모니터를 오랫동안 쓸 거면 나중에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할 때 아마 1660 Ti를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모니터도 꽤 오래 쓴 모니터거든요. 둘 중 하나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또 모니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제 지금은 집에서 식구들을 같이 사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뭐 결혼을 준비하거나 뭐 아니면 따로 나가 살게 되거나 그러면 이제 다른 책상에서 방송할 거 아니에요. 모니터 바꿀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모니터 바꾸게 되면 그럼 이제 최소 QHD는 가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사실 좀 RTX로 바꾸고 싶기는 해요. 근데
모르겠어. 물론 그때쯤 내가 따로 나가 살 때쯤이면 내가 투컴을 마련할 정도의 자금은 있겠지.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아예 투컴 시스템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뭐냐, 메인컴에다가는 RTX를 꽂고 송출용에는 그냥 1660 Ti 꽂아놓고 한 뭐 그 정도도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송출용은 그냥 AMD로 가는 거고, 송출용 AMD, 그래서 인텔용 AMD용 하나씩 꽂아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한쪽 컴에서는 계속 맨날 막 테스트하는 거 이쪽 캡처 받아가지고 컴퓨터 방송하고 그런 게 되겠죠. 사실 투컴이면요, 게임이 아니더라도 다른 때도 편해요. 다른 때도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할 때가 있을 때 메인컴에서는 프레젠테이션만 딱 켜요. 파워포인트만. 그리고 송출용에서는 딱 그거 캡처만 해. 그러면 이제 과부하는 안 걸리거든요. 여러 가지로 다 용도가 좋은데, 그 스포츠 중계할 때도 그 공식 방송 캡처할 때 메인컴에서 전체 화면 틀어놓고 그거를 캡처보드 연결해가지고 송출용으로 내보내는 거 되잖아. 그래서 그런 아마 꼭 게임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투컴 방송하는 사람들은 엄청 다 그렇게 쓸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 찾아보는 거예요. 엄청 잘한다기보다는, 나는 컴퓨터 부품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문과거든요. 심지어 문과여가지고 나는 이제 파는 사람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난 이제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부품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정작 이게 없어서 CPU는 i7 1세대를 쓰고 있어요. i7 1세대는 i3 8세대보다 안 좋죠. 참 모르겠어요. 요즘 정도의 그 성능이면 i5 9세대 정도로도 토크 방송은 가능할 거예요. 토크 방송으로는 아마 i5 9세대 정도, 6코어짜리 끼면 아마 토크 방송은 가능할걸요? 그 8800K 뚜따요. 8700K 아니에요? 그 세대에 8800K가 없는 걸로 아는데 8700K는 들어왔는데 8700K가 되게 뚜따한 유저들이 많더라고. 되게 극강으로 끌어올리려고. 근데 그거 8800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8086? 8086으로 하는데 그 한정판이 8086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텔 CPU 40주년 기념판이 있어요. 그 40주년 기념판이 그게 그 클럭 속도가 더 오버되는 그 CPU가 있거든요. 거의 뚜따 수준으로. 뚜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뚜따 수준으로 거의 그래서 그때 장만한 사람들은 아마 그 프로세서를 쓸 수도 있어요. 8086. 아마 8086이 CPU 그 클럭 속도는 속도가 4밖에 안 나오면 그거 아니에요? 뚜따를 안 한 게 아니고 바이오스 뭐 안 건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거일 수도 있어요. 최고 속도는 5를 넘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거는 최고 속도일 뿐이고